자, 제가 제목을 이것이 진짜 토지개발이다를 법규로 풀어보는 토지개발 이렇게 제가 바꿨거든요. 뭐냐면 토지개발은 전부 다 규제를 하고 규제를 하는 것이 뭐예요? 보면 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제가 보면 법규로 풀어보는 토지개발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농지 개간과 개발이익 환수 농지로의 개간과 개발이익 환수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분묘 기지권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농지로의 개간 우리 저기 박정희 정부 때에 수요일 날이 무슨 날이었죠? 수요일 날. 박정희 정부 때 수요일 날은 무슨 날로 정했어? 뭘 저렇게 몰라. 불식의 날로 정했지. 그만큼 쌀이 어떻게 된다? 부족했다 이런 얘기. 그렇기 때문에 그 박정희 정부에서는 보고금 되면 뭐냐면 개간 허가를 많이 해서 서해안에 간척지 개간 많이 했잖아요. 제가 보면 그 박정희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을 많이 썼는데 지금 한 4, 50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박정희 정부에서 정책 쓴 건 두 가지는 내가 보기엔 별로 잘못한 것 같아. 제일 큰 거 하나는 산하 제한한 거. 그 피임하고 뭐 하면은 저기 뭐야 아파트 저기 당첨권도 주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보면. 정한풀 받고 나면 예비군. 나 이거 훈련 받으러 갔다가 저기 뭐 저기 가서 저기 하고 그거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간척지를 개간해서 이렇게 흙으로 덮어버리게 만드는 거. 두 가지는 제가 보기에는 박정희 정부에서 그다지 성공하지 못한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나머지 그 정책이 성공한 것이 대부분이 뿐인데 두 가지는 하는데 그 당시에 그 먹고 살 게 워낙에 부족하다 보니까 개간 허가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 농사를 짓게끔 땅을 바꿀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간 업무 지침은 1975년도에 만들어지고 1980년도에 개정된 개간 업무 편람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1975년도면 박정희 정부 때 이제 만들어지고 1984년도라면은 그 전두환 정부 때에 개정돼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면 지금은 쌀이 남아 돌아가죠. 쌀이 남아 돌아가다 보니까 이 개간에 관한 것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법은 아직까지 그대로 없애지 않고 폐지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개간을 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개간 강의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필요해? 돈 벌어. 아니 개간 한다고 돈이 돼요? 아니 자 보십시오. 임야인 경우에 전용을 하면은 얼마를 냈죠? 약 7,000원 냈지 않습니까? 제곱미터당. 근데 농지를 전용하면 얼마죠? 공시지가의 30%죠. 그럼 농지를 전용할 때 돈을 많이 내요? 임야를 전용할 때 돈을 많이 내요? 농지한테 많이 내죠. 그러면 농지로 바꾸는 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돈 내는 거는 안. 근데 제가 이 개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려고 잡아놓은 거라 이런 겁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2014 타경 14356이라는 것이 이것이 뭐야? 이게 경매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한번 집에 가셔서 제가 이 사건 번호를 책을 내도 지우지를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그걸 갖고 집에 가서 권리분석 한번 해보시라 이런 얘기다. 자, 근데 용도가 뭐죠? 과수원지역 몇 평이죠? 6,000평이죠. 토지만 매각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얼마에 시작했냐면
21억에 시작이 됐죠? 예. 그래갖고 어쩐다? 7억 5,300 했다가 1억 2,300 했다가 미납을 했죠. 미납을 했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보게끔 되면 다시 나와갖고 이번엔 뭐야? 14억을 했다가 불어가 났죠. 예. 그 다음에 어떠나? 다시 12억으로 낙찰된 겁니다. 이게 사실 이거를 우리 그 수강생 중에서 공투를 해서 들어가려고 하다가 내가 이게 12억 한 5천 좀 쓰라고 했는데 자기네들끼리 얘기해서 11억을만 써가지고 떨어지고 온 겁니다. 이게.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 보존관리적에 과손으로 돼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 보면은 개간 허가에 따른 준공 단시 식재등 과수목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잘 감정평가사가 감정할 때 쓴 겁니다. 뭐에 따른 개간 허가에 따른 준공 단시 과수목 일부와 잠목 상태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땅은 무슨 허가를 받은 거죠? 개간 허가를 받은 거죠. 보면. 근데 교통 상황을 보게끔 되면 여기 뭐가 있죠? 대포 배수지가 있고 가업판 부상까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진입도를 이용할 경우 중소형 차량 통행이 가능하며 이렇게 돼 있죠. 토지 이용 계획 항기란 상태를 보면 여기 공익용 산지로 돼 있죠. 감정평가사가 만든 겁니다. 뭐로 돼 있어요? 공익용 산지로 돼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매를 나온 땅이 이 땅입니다. 이 땅인데 보면 과손으로 되어 있죠. 도시지역 보존 녹지 지역이죠. 네. 자, 아까는 여기에 뭘로 되어 있죠? 공익용 산지로 되어 있죠. 공익용 산지는 임야면 제가 공익용이냐 임업용이냐 보존 산지냐 준보존 산지냐로 하면 된다 그랬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임야의 경우에는 보존 산지와 준보존 산지가 있다고. 보존 산지는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가 있다. 공익용 산지의 경우에는 농업인의 주택 외에는 별로 짓지 못한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공익용 산지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로 바뀌었죠? 과손으로 바뀌면서 여기에 보게끔 되면 공익용 산지가 없어진 겁니다. 뭐가 없어졌어? 공익용 산지가. 그러니까 공익용 산지에 관한 임야에 관한 법규 적용을 받지 않는 거야. 과수하니까 이제 무슨 적용만 받냐면 농지법 적용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공익용 산지에서는 농업인의 주택 외에는 못 짓는데 공익용 산지가 없어졌잖아요. 네. 없어지다 보니까 농지로 되다 보니까 이제는 공익용 산지에서 농업인의 주택을 못 짓는 것이 아니라 보존 녹지 지역에서 질 수 있는 건물을 다 짓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개간 허가를 받을 때, 뭘 받을 때? 개간 허가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저기 서해안 간척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서해안 간척지를 농사를 짓는다고 만들어 놓고, 몇 년 있다가 저기, 여기 어디죠? 그쪽에? 보면 그 정답 간척지를 좀 개발해 갖고 저기 집 지었잖아. 아니, 여기 어디야? 그쪽, 안산 있는데 거기. 그쪽이, 저기 좀 했잖아요. 그렇게, 다시 말하면, 박정희 정부 때 이걸 만드는 것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농사를 짓지 않고, 만약에 다른 것을 하게끔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10년 동안은 어떤다? 그대로 농사를 지어라. 그리고 그 10년이 지나야지 다른 용도로 쓰지, 10년 안에는 농지의 용도 외로는 못 쓴다. 이렇게 개간 허가를 받은 땅은 그런 조건을 붙입니다. 그럼 자 보십시오. 요 본건이거든요. 본건. 요거. 이게 감정평가사가 만드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보면 대포 배수지라고 있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노란 색깔이 있죠. 그 배수지까지 가는 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 도로를 만들기 전에는 공익용 산지가 아니고 일반 산지락도 도로가 없어서 개발이 안 되는 거야.
뭐가 없어서? 도로가 없어. 도로가 없어서 개발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대포 배수지를 만들면서 도로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여기가 공인용 산지만 해제를 시키게끔 되면 건물을 못 짓는 땅에서 건물을 짓는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전문가들이 뭐냐면 여기 공인용 산지를 개간 허가를 받아서 과선도로 바꿔갖고 건물을 못 짓는 땅에서 건물을 짓는 땅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게끔 되면, 이게, 여기 보게끔 되면은, 여기 보면, 근저당이 남누구, 정누구, 탕부구가 6억 5천, 6억 5천, 6억 5천 같은 날에 이렇게 집어넣었죠, 세 개를. 네. 그렇죠? 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한테다가 이거를 개간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줄 테니까 니네들이 좀 투자를 해라 해갖고 설정을 잡고 돈을 빌려서 이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했는데 허가가 났거든. 났는데 바로 팔아갖고 이 투자한 사람들 설정을 6억 5천씩 해놨으니까 바로 팔아가지고 분양을 해서 돈이 될 줄 알았더니 몇 년 동안 집을 못 짓는다고? 10년 10년 동안 집을 못 짓는다니까 이 사람들이 뿔딱지가 나갖고 경매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 사건의 내용을? 그러니까 내가 이 사건을 가지고 딱 권리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기가 김포죠? 네. 여기 김포, 이제 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지만은, 이 서울시장이 지을 때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으로 공급을 하는 거고, 국가에서는 신도시를 만드는데, 여기 이제 김포 신도시를 그때 만들어서 해갖고 이렇게 분양을 하게끔 만들고, 여기다 가압펌프를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 아파트라고 여기 있죠? 있죠? 자, 그러면 자, 보면은 아파트가 물이 잘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잘 나와야 돼. 잘 나와야죠. 그러면 10층, 20층까지 올라갔는데 물이 잘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면 물이 잘 안 나오는 걸 어떻게 나오게끔 해? 가압 가압펌프가 아니라 원래는 이렇게 높은 빌딩을 짓 때는 옥상에다가 지하에다 물탱크 만들고 옥상에다가 만들어서 지하에 물을 저장을 하고 그 빌딩에서 그 지하에서 옥상으로 올려보내고 물을 쓰면은 쓰는 것만큼 지하에서 올라가서 자동으로 채워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옛날에는 전부 다 이렇게 집을 지었는데 만약에 한 열흘이든지 보름이든지 잠깐만 쉬었다 그러면 그 물이 상해요. 물을 계속 쓰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보다는 이렇게 근처에 있는 높은 데다가 그 정수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든다? 가압펌프로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탱크가 없어도 제가 쿠웨이트에 있었다 그랬죠. 쿠웨이트는 산이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집이나 빌딩을 짓잖아요. 그럼 거기에 물을 어떤 식으로 가압장을 만들어서 보냅니까? 가압장을. 그게 이제 뭐냐면 어떻게 나면 지금 이렇게 보면 원통식으로 해서 쭉 올라가서 이렇게 위에 이렇게 버섯식으로 펼쳐진 통 같은 것이 우리 저기 공항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런 것이 작은 것이 세워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곳에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한 50m, 70m 이렇게 타워를 올려갖고 이렇게 뻗치게끔 만듭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가압장을 만드는데 여기에 이제 가압장이고 물을 저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물을 저장하는 곳에 누가 와서 세균을 퍼뜨리든가 뭐 하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여기를 합니다. 그게 여기에 어떤다? 이렇게 도로가 만들어진 건데 이 도로에 여기가 일부가 땅이 붙어 있어 일로 이용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도로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럼 여기를 개간 허가를 받았으니까 집을 져요, 못 져요? 아까 못 짓는다 그랬죠. 10년 동안 10년 동안 못 짓는다 그랬죠. 제가 가서 봤더니 지금 허가 받아가고 지금 우리가 할 때까지는
3년 지났기 때문에 7년만 있으면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거를 할 때 3명을 제가 뽑았어요. 투자할 사람. 라고 이거를 6,000평이니까 3명이 투자하면 2,000평씩 갈라서 제일 먼저 2,000평을 먼저 한 2, 3년 동안 팔고 다시 2,000평 팔고 다시 나머지 2,000평을 팔을 때는 한 7년 지나게끔 되면 그 앞에 여기가 집 짓는 걸로 같이 이렇게 집을 질 수 있다 그러면 150만 원인데 여기는 그 다세대나 이런 걸 못 짓기 때문에 7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6,000평인데 얼마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저기 뭐 20만 원 꼴 아니에요. 20만 원 꼴. 그러니까 저기 12억이라 20만 원이잖아요. 근데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고? 70만 원. 그리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제가 판단하기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 조금 있으면은 이번 개발 2에서 이제 나오는데 주택은 못 짓는 게 주택을 못 짓는 거죠. 근데 주택이라고 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짓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관리사라 그러거든요. 관리사는 지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00평씩 만들어 놓고 200평씩 만들어 놓고 우리가 20만 원, 25만 원 주고 샀으니까 30만 원을 원가로 봤을 때 50만 원씩 주고 팔면서 당신 5년 있다가 이게 70만 원, 80만 원짜리 됐는데 지금 농막 하나 갖다 놓고 농사를 지면서 앞으로 5년만 기다리더라. 그러면 어떡한다? 지금 내가 당신한테 준 50만 원짜리가 70만 원에서 8, 90만 원 된다고. 언제부터? 5년부터. 투자해야 안 해. 할 수 있습니다. 하죠. 그런 식으로 분양을 하면 충분하겠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 한 12억에서 얼마를 쓰자. 다 설명했고 그랬는데 자기네들끼리 나하고 같이 얘기할 때는 오케이 이렇게 하더니 자기네들이 내려가서 커피숍에서는 아니야 그렇게 해서 비쌀 필요가 없잖아. 우리끼리 11억 얼마 써고 떨어져 갖고 하지 못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6,000평 이런 거 됐으면 그 50만 원씩만 쳐도 30억이야. 그럼 20억 주고 30억을 벌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50만 원 주고 팔았을 때인데 2,000평, 2,000평, 2,000평을 해서 나머지 2,000평은 건물을 다 지을 수 있게끔 7년 후에 판다고 하면은 15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우리 돈 집어넣는 거, 건지는 거는 2,000평만 팔아서 우리가 우리 돈 집어넣는 것만 건지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던 건데, 이제 낙찰을 못 받고 이제 마른 겁니다. 이게 권리 분석을 이렇게 제가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개간 허가는 뭐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결론이야. 제가 개간 허가는 왜 하는 거야? 농사를 보존산지나 공인용 산지를 과손으로 만들어서 임야에서 개발 못하게끔 규제가 된 것을 임야에서 개발 못하게 된 것을 농지로 만들어서 풀어서 개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간화가 그럴 때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개관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이제 용인에도 이런 것이 하나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제가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용인시에서는 우리 조례위에서 개간 허가는 지금 안 해주는 걸로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몇 군데의 조례에서는 개간 허가를 안 해주는 것도 지금 생겨났어요. 여기 앞에 이제 저기 뭐 배수지 올라가는 앞에 여기가 이제 개간 허가를 받은 요거 땅입니다. 자, 개간 허가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셨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 임야를 가지고 개간 허가를 받으면은 이득이 될 게 하나도 없다. 그렇지만 공인용 산지나 임업용 산지, 보존 산지를 농지로 만들게끔 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규제가 풀릴 수 있다. 세 번째 문입니다. 이번에는 개발이익 환수라는 겁니다. 이 개발이익 환수가 저는 그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건 줄 알았더니 자세히 봤더니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노태우 정부에서 만들었더구만. 어떤 땅을 개간 허가를 받든지 뭘 하든지 해서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은 그 공시지가의 25%를 세금으로 환수한다. 이것이 개발이익 환수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에 개발이익 환수금을 잠시 유보했던 적이 있어 3년 동안인가를 안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개발을 하기 위해서 착공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날짜가 있죠. 그 날짜에 보면 공시지가가 있죠. 그럼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75,000원으로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것을 3년에 걸쳐서 공사를 해서 대지로 바꿨지 않습니까? 대지로 바꿔놨더니 얼마가 됐냐면 25만 원이 됐다고 가정할 때. 그러니까 7만 5천 원이 얼마가 됐죠? 25만 원이 됐죠. 그러면 15만 원이 올라간 거죠. 그러면 15만 원이 올라간 것 중에서 개발을 안 했어도 올라간 공시지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시지가 올라갔대. 그러니까 개발할 때 공시지가가 있고 개발이 끝났을 때 공시지가가 있을 때 그 공시지가는 빼줍니다. 돈 들어간 거에. 그 다음에 개발하기 위해서 공사한 비용이 있겠죠. 그런 거 어떻게 한다? 어느 정도 감안을 해줍니다. 감안을 해서 그것을 빼준 순수한 나머지, 다시 말하면 7,500원짜리가 뭐 7만 5천원짜리가 27만 5천원이 됐다 그러면 20만 원이 남은 거 아니에요. 20만 원이 남아서 20만 원에 대한 그 올라간 거에 평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평수가 있으면 총 돈 버는 게 얼마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버는 것에 25%가 개발 이익 환수금이라는 거예요. 몇 프로? 25. 그런데 25%의 개발 이익 환수금에 가만히 있어도 올라갔던 공시지가는 빼주고 공사를 하느라고 들어간 거는 빼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공사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공사를 담부트럭이 10대가 들어갔어? 5대가 들어갔어? 포크레인이 21을 썼어? 31을 썼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다 만들어 놔갖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자료가 없을 때는 이런 것을 개발할 때는 얼마 정도쯤 들어간다고 정부에서 정해놓고 그만큼을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개발이익 환수금이라는 것을 제가 있다는 것을 강의를 하고 이제 예전에 토지 개발을 강의할 때 끝이 났는데 어느 날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한테 뭐 물어봤어. 아, 교수님 이렇게 좀 부드러운 목소리로 해야 될 텐데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라 교수님 아주 영 넓은 목소리야. 내가 왜요? 그랬더니 교수님한테 강의는 잘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 서운한 게 있어서 지금 내가 왔어요. 뭔데? 제가 화성에서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임야를 개발행위 허가를 하나 받았는데 300 몇십 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더니 300평 이상에만 그 화성에서는 300평 이상의
할 때에 개발 부담금이 나오더만요. 제가 이번에 봤더니 8,700 얼마가 나왔는데, 만약에 교수님이 강의 때에 990제곱미터면 300평이죠. 이거 밑으로만 개발하면 개발이익 환수금 안 낸다 그랬으면 제가 뭐 하려고 320평을 다 합니까? 299평만 했으면 이 8천 얼마 안 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보십시오. 광역시인 경우에는 660제곱미터입니다.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이렇게 200평 이상이고, 광역시가 아닌 경우는 얼마? 300평입니다. 그리고 시가 아닌 경우에는 어떡한다? 비도시 지역인 경우는 500평입니다. 500평 미만인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금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개발업자가 제가 먼저 번에 잠시 설명을 했는데 2,000평을 분할을 해서 도로를 만들고 분할을 해가지고 판다 그랬죠. 대지로 만들어서 판다 해서 대지화시켜 판다. 대지화시켜서 또 대지화. 그러니까 이 개발이익 환수금은 대지가 됐을 때에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지가 아닌데 건축 허가만 받은 겁니다. 원래는 대지에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대지가 아닌 곳에 건축 허가를 받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대지로 바뀌는 건 언제 바뀌냐면 건물을 지어야지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비도시 지역에서 200평, 300평을 분양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집을 지어서 대지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개발이익 환수금을 낼 사람은 토지 개발업자야, 집을 지은 사람이야. 집을 지은 사람. 집을 지은 사람이야. 근데 그 집을 지은 사람은 500평 미만이잖아요. 대부분 전원주택지가. 그런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했을 때 개발이익 환수금 냈다는 소리 못 들어봤죠? 전원주택 짓는 사람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고 뭐 큰 땅을 내가 사갖고 창고를 짓는다든지 공장을 짓는다든지 해서 개인이 혼자서 큰 땅을 졌을 때는 이렇게 개발이익 환수금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양도소득세도 개발이익 할 때에 빼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쪼개면 어떻게 돼? 1,000평을 만약에. 예? 900평을 만약에 쪼개서 한다. 450, 450 이렇게 쪼개서 하게 되면 그런 것 같아요. 자, 개발을 한꺼번에 허가를 받아놓고 대지로 만약에 같은 사람이 450, 450 쪼갰다. 같은 사람이 했으면 두 개 붙은 걸로 봅니다. 직계 존비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은 내 이름으로, 반은 아들 이름으로 또는 와이프 이름으로. 그건 같은 사람으로. 자, 파트 4. 이번엔 분묘기지권입니다. 제가 먼저 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박정희 정부에서는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계획법, 또 뭐 도시개발에 관한 법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서 없는 곳에 백지에다가 법을 만드는 겁니다. 박정희 정부 때는. 근데 오다가 이제 그 박정희 정부를 받아서 노태우 정부가 지나고 아니 지금 전두환이 지나고 노태우 지나고 그다음에 김영삼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김대중 정부에서 들어섰는데 이 김대중 정부에서 이 토지 개발에 관한 것을 다시 또 정리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김대중 정부에서 정리한 것도 상당히 어떤다? 잘한 건데 그것이 뭐예요? 제가 먼저 번역했듯이 국토기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계획법을 합쳐서 국토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바뀌어서 도시적과 비도시적으로 어떤다? 합쳤다. 어떤 땅에 집을 지려면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기반 시설을 어떤다? 만들게끔, 기반 시설도 같이 만들게끔 법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갖고 경사도 임목도도 표고도라는 기본 원칙에 의해서 그 원칙이 어긋나면 개발을 못하게끔 한다. 이런 것이 전부 다 이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것 말고 김대중 정부에서 뭐냐면 장사에 관한 법률을 새로 개정해서 만들어요. 장사에 관한 법률. 이것도 우리 토지 개발하는데 획기적입니다. 제가 그동안 여기 김대중 정부에서 이 장사에 관한 법률을 만들기 전에 우리 수강생들이 다 좋은데 가면 산소가 3개 있어요.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주인이 있어 보이냐? 예, 거기 상속도 있고 뭐도 있고 비석도 있습니다. 아, 저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분묘기지권 때문에 없앨 수 없다. 아, 그것만 없애면은 돈이 되겠는데 이런 경우가 꽤 있었는데 개인이 돈을 벌으라고 장사에 관한 법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법률을 예전에처럼 분묘기지권이 있는 걸 그대로 뒀다가는 앞으로 대한민국에 산소 때문에 아무것도 개발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다 이번에 분묘기지권이라는 장사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이 산소를 묘지를 없앨 수 있고 없애기 쉽게끔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땅이나 임야를 살 때에 산소나 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산소나 묘지가 있어도 가격이 떨어진다면 사서 그 산소를 없앨 수 있어서 없애서 팔면 되는 거예요. 충분히 지금은 그럴 수 있다. 분묘기지권. 제가 여기 보면 농사를 경작하기 위한 출입로가 없어도 막지를 못한다는 관습법이 있다 그랬는데 민법에 보면 민법 한번 보셨어요? 민법? 민법 제1조에 뭐라고 있어요? 이 법에 없는 것은 관습에 따른다. 관습이 없는 것은 조리에 따른다. 그러니까 민법에 정해져 않는 것은 뭐에 따른다? 관습에 따른다는 것이 관습법이에요. 이 관습법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보시겠습니다. 사장님 2조 시대 때에 살았어 안 살았어? 안 살았어요. 그러면 안 살았어도 2조 시대 때 농사는 지었던 것 같아 안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2조 시대 때 농사를 지을 때 땅을 가진 사람이 그 땅을 다 돌아가 있어도 들어갔어? 없어도 들어갔어? 없어도 들어갔어. 그러면 수년 동안, 수백 년 동안에 농사를 지으러 가는 땅, 갈 때는 막지를 않는다는 것이 관습으로 내려온 것이다. 이런데 관습으로. 제가 유튜브에 가서 누가 농사를 짓는데 이렇게 막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농사를 지으러 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 관습에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냥 그 밑에 댓글이 그럼 뭐 사람이 들어가는데 저기 뭐야 사람만 들어가면 농사 질 수 있느냐? 뭐 기계가 들어가야지. 그따고 뭐 얘기를 하느냐? 뭐 하느냐? 해갖고 하여튼 난리를 쳤어요. 그냥 뭐 그분은 그 말 뭐 하다가 그냥 엄청나게. 근데 내 얘기는 이런 관습이 있다는 얘기지 농사를 짓기 때문에 통로를 내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말이에요. 우리 그 수강생 한 분이 그건 맞긴 맞습니다. 교수님.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길 옆에 있는 논이 있고 자기 안쪽에 길에 붙어있지 않은 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대. 그러면 항상 자기하고 얘기해서 자기가 내가 모내기를 언제 한다 그러면은 모내기 하기 전에 그 사람이 먼저 하게끔 내 땅 들어가서 먼저 하게끔 해준다 이런 얘기야. 먼저 들어가서 그럼 내가 언제부터 할 테니까 당신 언제 하고 그러면
그 땅 밟고 들어가서 모내기를 다 했는데. 그러고 나면 어디 갔는데? 이제 자기가 모내기 한대. 추수할 때도 나보고 언제 추수하냐 그러면 돼. 물어보면 돼. 그럼 나 언제 한다 그러면 언제 해놓고 나면 또 추수하러 들어간다 그래. 이 얘기는 뭐냐면 농사를 짓는데 도로를 내주라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기 위해서 다니는 걸 막지를 않는다는 것은 옛날서부터 내려온 관습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이 관습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부터 남의 땅에다가 산소를 썼다고 하더라도 관습으로 땅 주인이 바뀌었어도 이미 산소가 있는 걸 알고 샀잖아요. 산소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거 보고 샀잖아요. 그랬을 때 땅 주인이 바뀌었어도 그 산소는 없앨 수 없다는 것이 관습으로 내려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분묘기지권이 관습에 의해서 막지를 없앨 수 없다 보니까 온통 난리를 치다 보니까 이제 장사에 관한 법률로 해갖고 일단은 산소를 쓰면 기간이 30년이다. 허락을 받지 않고 썼을 때는 분묘기지권이 없다. 허락을 받고 써서 분묘기지권이 있다고 할 때는 지료는 줘라. 이게 지금 분묘기지권 장사에 관한 법률에 바뀐 기본 원칙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무슨 공원 뭐 이런 데 있죠. 묘지공원. 묘지공원 계약할 때 몇 년이야? 30년 지금 법으로 돼 있어. 30년 쓰면 들어간다? 빼나가야 되는 건데. 보면. 이번에 어저께 뭔가 왜 노태우 대통령이 어디로 갔다고요? 동화 공원묘로 갔다는데 그게 기한이 어땠나? 30년이. 국균묘지 들어가면 몇 년이? 그거는 없는데 보니까 우리 장인어른인가가 저쪽으로 가셨는데 그때도 이제 화장을 해갖고 좀 했는데 그때 설명하는데 보니까 일단은 30년 동안은 보관을 해두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사에 관한 법률이다 보니까. 근데 그 외에 이제 지금 새로 한 거는 이렇게 화장을 해서 하는 걸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빼낼는지 모르겠는데 정식으로 땅에 묻히시어 있는 분들은 아마 보면 그게 기한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장하면 안 되니? 네? 연장. 법이 30년으로 묶어놓은 거니까 그거는 당사자들끼리 이제 예를 들어서 동화공원묘원에서 이제 30년이 다 됐다 그러면 그럼 다시 계약합시다. 한번 다시 계약해서 또 30년을 갈 수는 있겠죠. 근데 거기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서 연장을 하고 돈을 더 내면 되겠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을 때 그 산소를 관리하는 분들이 임의로 30년이 지나면 어떤다? 없애버릴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보면 되죠. 공동묘지를 이렇게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10평이고 타잖아요, 자기가 땅. 예. 그런 것도 똑같아요. 그것도 똑같아요, 지금 보면. 보면 샀는데 그거를 은퇴하면 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게 30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게 등기부등본이 내 이름으로 넘어오는 건 아니에요. 공원묘지 같은 거 분양은 그러면 땅은 안 넘어오고 자연권만 30년. 그렇죠. 그렇게 보면 뭐지. 공원묘원에 등기부등본이 넘어오는 거 샀다고, 산소짜리 샀다고 등기 넘어오는 공원묘원 있으면 한번 갖고 와봐 봐요. 저도 30평, 50평으로 분양하려고 하는 것도 있긴 있을 텐데. 땅을 쪼개서 팔겠다. 그럴 수는 해서 이제 50평을 이렇게 할 수는 그렇게는 할 수는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공원묘지에서는 10평을 삽니다고 사는 값을 주는 것이지 땅이 등기부등본이 넘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법의 장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0년 동안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수목장도 똑같은 거죠. 수목장인 경우에는 거의
그런 것이 산소라는 흔적이 없잖아요. 없죠, 보면. 그게 아니고 뼈가루만 같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표시가 없는 거고, 지금 얘기는 외형상 묘지가 표시가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분묘가 있는 경우 30년이 지나면 개장을 해서 화장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산소를 써놓고 무사평온하게 남의 땅이라도 20년을 지냈다 그러면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남의 땅이라도. 근데 20년이 남의 땅인데 그 분묘를 쓴 지가 20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했을 땐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어떤다? 땅을 내가 경매로 낙찰을 받았을 때 그 산소 주인을 찾아가지고 어떤다? 이전해라 가라 요구할 수가 있다는 게. 제가 이렇게 요구를 했더니 어떤 분이 또 나한테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는요, 교수님, 그 산소 주인을 찾으면은 그렇게 가라고 할 텐데, 산소 주인 어떻게 찾아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산소 주인을 못 찾으면, 신문 광고에다 내고 된다? 지나면 그냥 없앨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찾는 게 좋아, 못 찾는 게 좋아? 못 찾는 게 더 좋은 거지, 보면은. 그냥 그러면 보면 우리 그 산소 이장해 주는 것에다 맡기면 그 사람들이 다 서류 내고 신문 광고 다 내고 다 했다가 얼마 딱 지나고 나면 어떡한다? 이장하게끔 딱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분묘기지권에서 거기 허가를 맡았다 안 맡았다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요? 이제 사실은 보면은 저희 어머니가 올 7월 달에 돌아가셨거든요. 올 7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100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젊었을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파주에 있는 우리 기독교 공원 묘지에다가 묻혀갖고 몇십 년이 지났어도 30년, 40년이 지났어도 뭐 파가란 얘기라 뭐 어떻게 옮기라 이런 얘기는 이제 교회에서 사서 한 거기 때문에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동화로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면 글로 가면서 이제 아버지 같이 합작을 했거든. 그때 내가 이제 이장하시는 분을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쪽에 해달라고 했더니 걔네들이 이제 그 파주에 가서 같이 신고를 하는데 며느리는 안 되더만 당사자는 아들이 가야 되더만 내가 가야 되더만 그래서 내가 가서 호적하고 다 띄어서 내가 아들이라는 게 입증하니까 서류 다 집어넣고 파갖고 어떤다? 거기서 파서 이장을 해서 화장을 해가지고 다시 옮길 수 있게끔. 근데 그 파서 이장하는 것도 허락하는 것도 그 당사자인 내가 사인을 하든지 아니면 신문 공고에 내서 그렇게 해서 무연고 묘지라는 걸 입증을 하든지. 그러니까 해주는 그 업자들이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그걸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고 다 신고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산소를 없애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내가 산소를 쓸 때는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없앨 때는 그 산소 어디에 있는 거를 증거를 어떻게 없앱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고를 하고 묘지를 다시 개장을 해갖고 제가 보면 해서 그걸 그대로 상자에다 담아가지고 화장장에 가서 다시 화장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했어요. 하여튼 간에 보면 어떤 땅을 내가 샀는데 땅에 가서 봤더니 분묘가 있더라. 있는데 20년이 이상이 무사평온하게 아무 문제 없이 지났다 하면은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되고 20년이 지나지 않아서 15년이 그러니까 20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분묘기지권 인정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15년이 됐느냐 20년이 됐느냐는 거는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입증을 하죠? 연사무소나 가면 경매 업무를 보는 부서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고 보면은 산소에 보면 비석이 있을 때는 몇 월 며칠이라고 날짜가 있을 수 있죠. 그게 하나고 그렇게 그 비석이 없을 때는 항공사진을 보는 겁니다.
항공사진으로 봐서 항공사진에서 예를 들어서 20년이 안 됐다. 15년밖에 안 됐다고 가정합니다. 15년이 안 됐을 때 분묘기지권 인정이 안 되는데 그때는 언제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되냐면 땅 주인한테 사용수납을 받았을 때는 분묘기지권 인정이 돼요. 20년이 지났을 때는 땅 주인에게 사용수납을 안 받았어도 분묘기지권 인정이 되는데 20년이 안 됐을 때는 땅 주인한테 사용수납을 받았으면은 분묘기지권 인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자 보십시다. 우리 사장님이 만약에 임야를 갖고 계시다고 가정하십시다. 근데 오늘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사장님한테다가 그 사장님 거기 땅 산 임야 있는 거 그 옆에 우리 저기 엄마 좀 산소 좀 쓰십시다 했더니 할 수 없이 나하고 친하니까 그 좀 쓰십시오. 그럼 쓰라고 했을 때 인감증명에 도장 찍고에 그냥 허락해. 그냥 하시면 그러니까 사실은 허락했다는 사실은 허락을 받았어도 허락을 받았다는 입증 자료가 된다? 없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땅을 다른 사람이 바꿨다고 했을 때는 15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된다?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이 김대중 정부에서 장사에 관한 법률을 만들 때 산소를 없애기 쉬운 쪽으로 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산소를 없애게끔 법을. 자 그럼 이럴 때는 다 없앨 수가 있는데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되면은 산소를 없애지 않잖아요. 그러면 잡으십시다. 설치 기간은 30년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합장한 분명히는 합장한 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 30년입니다. 보면. 공설묘지에 사설묘지로 살 용모자가 있다는 해당 분묘 설치 시설물 철거가 유고를 화장의 1단 기간 보관할 수 있다는 게 공원묘원에서도 30년이 지나면은 그거를 어떤다? 그 관리자가 없을 때는 거기서 그 공원묘원에서 없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관리자가 있어서 계속 올 때는 30년이 있으니까 30년을 다시 연장합시다 하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 이런 경우는 오랜 시간이 지다 보면 그 산소를 맡겼던 했던 분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지 않고 해외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끔 됐을 때에 그 공원에 있는 그 묘지가 30년이 지났는데 거기 지났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할 때는 공원에서 그거를 30년이 지났을 때 없앨 수 있게끔 법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타인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이거 그 얘기입니다. 뭐. 무연고 분묘의 경우에 그 산소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자, 이게 보면 사건 2012 가단 3834 분묘의 거리 등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월 35,9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하고 판결을 났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분묘기지권이 있을 때에 뭐가 있을 때? 분묘기지권이 다시 말하면 새로 땅 산 주인이 산소 주인을 상대로 해서 산소를 철거해 나가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소송을 했더니 그 산소 주인이 벌써 20년 이전서부터 평온무사하게 어떠다? 산소를 쓰고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여기 분묘기지권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판사님이 말하면 오케이 분묘기지권 인정이 된다. 그렇지만 얼마를 내라? 10만 5천. 자 그러면 35,980원을 이면 월 35,000이면 한 달에 4만 원이죠. 4만 원이면 1년이면 얼마죠? 48만. 한 48만 원? 그 정도는 낼만 해, 안 낼만 해? 그렇죠? 왜냐면은 내가 나의 아버지나 나의 어머니의 경우에 나는 낼만 해요. 근데 나 죽고 나면 내 아들이 할아버지 산소 비용을 1년에 48만원씩 내야 안 내야 돼?
안 내면 이 분묘기지권이 없어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걸 사서 해보니까 이렇게 있다가 판별을 받았잖아요. 받고 나면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죽기 전에 이거 해결해야지 하고 이렇게 돈 얼마를 내놓으라고 판결이 받고 나면 보통 6개월에서 한 1, 2년 안에 다 말 안 해도 어떻게 한다? 다 옮겨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묘 기지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장 1년에서 2년이에요. 분묘 기지권이 없어 할 땐 6개월 안에 다 없앨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어떤 땅을 낙찰을 받으려고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에 산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겁낼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로 분묘가 좀 많으면 돈이 좀 되겠는데. 종종 땅. 그래서 최근 판례가요. 네. 최근 판례 나온 거 보면 이렇게 이제 저건 점유 사용료를 판결한 거잖아요. 예. 네, 손해배상까지 그 땅을 못 쓰는 거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최근에 판결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랬든지 저랬든지 간에 정부에서는 이대로 이 산소에 관한 것을 옛날처럼 그대로 뒀다가는 산소 때문에 땅을 개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산소는 궁극적으로 없애자 하는 쪽으로 된다 방향이 틀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에 관해서 시간이 걸릴 뿐이지 해결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격만 떨어졌다 그러면은 입찰에 들어가는 것도 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기지권 뭐 이런 거는 알림과에서니까 그죠? 시군 임야면 산림과에서 하는 거죠. 임야다 보니까. 밭에 쓰는 경우는 그러면 어떤 거예요? 밭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땅 산소가 농지에 있다 그러면은 농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산소가 임야에 있다 그러면은 그 산지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겠죠. 뭐. 근데 이런 경우는 있죠. 내 산에 선산이 생겨요. 그래서 산소가 있었는데 그래서 뭐 수백 년이 내려올 수도 있는 산소도 있는데 그거는 정부 시군에서 정부에서 감염을 하라 없애라 이런지는 못하죠. 그거는 이제 판사님이 어떻게 판결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문화재나 유적지로 했을 때는 문화재 보호법에서 보호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거를 땅 주인이 그 산소를 그대로 쓰려면은 땅 주인이 땅을 사야지요. 주인이 돼야지. 우리 저기 뭐야 나 아시는 분 한 분이 뭐 팔대조 할아버지가 저기 뭐야 그 영의정이었었는데 옛날에 이제 나이 먹어갖고 영의정이나 자의정이 이제 은퇴라면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거기에 있는 큰 그 땅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몇십만 평 받아갖고 거기에 그 산이 있는데 거기에 그 보면 팔대조 할아버지들서부터 산소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 팔면은 이제 그래도 없어지는 거고 팔지 않고 버티면 그 팔대조 할아버지부터 있는 산소가 돼? 그 땅이 그대로 있는 거겠죠. 이게 종중산이니까 이렇게 쓰고 분묘로 쓰고 있다가 법이 계속 후손이 돌아가시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토지는 한정이 있으니까 위에부터 어느 시점 되면은 개장을 해서 화장하고 모셔놓고 납불묘로 그리고 다시 쓸 수도 있고 그렇게 집안마다 또 틀리지만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돈이 있는 집안은 돈도 못 되게 해요. 돈이 없는 집안은 뭐 어디로 옮겨서 그 땅이 옆에가 개발이 되고 땅값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없애서 어디로 만들어 놓고 어디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돈이 있는 집안은 비석 하나 못 건드리게 해요. 자,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시작합니다.